관리업체가 적법한 해지 통보, 업무 종료 통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사무실이나 방제실 같이 필수적인 시설을 불법적으로 점거하는 이런 국면에서 관리업체가 여전히 적법한 관리 권한을 보유한 것처럼 관리비 부과 업무를 계속하기도 하는 것이죠. 관리업체는 관리사무실을 점거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해서 관리단에게 강압적으로 위약금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형사 고소를 하더라도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는데 약간의 아쉬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관리업체를 내보내는 과정에서 형사 고소보다는 가처분 소송이 훨씬 더 효과적인 구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가처분이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관하여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임시적인 지위를 정하거나 잠정적인 처분을 내리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이런 가처분 소송의 경우 짧으면 3, 4개월, 길면 한 5, 6개월 정도 걸리는데요. 첫 번째 가처분 결정이 나오면 즉각적으로 관리업체의 불법적인 이런 점거, 관리 행위를 중단시킬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물론 가처분 결정에 대해 가처분 이의, 항고, 재항고 등이 제기되면 2심, 3심까지 불복 절차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첫 번째 가처분 결정이 나오면 강제 집행을 통해 곧바로 관리업체를 관리사무실 등에서 퇴거시키고 관리단이 관리 업무를 개시할 수 있게 됩니다. 즉 불복 절차가 진행되더라도 관리단이 관리업체를 내보낸 후에 정상적으로 관리 업무를 하면서 그 불복 절차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관리단이 관리권을 되찾기 위해서 가장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처분 소송의 구체적인 양태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관리업체가 적법한 해지 통보, 업무 종료 통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관리사무실을 불법 점거하면서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 여러 가지 가처분을 병합해서 함께 제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는 관리사무실, 방제실 등에 대한 명도 단행 가처분입니다. 관리사무실 등 관리업체가 불법 점거하고 있는 공간을 반환받기 위한 목적의 가처분인데요. 관리단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해지 통보를 하게 되면 관리업체는 더 이상 관리사무실이나 방제실 등을 점유할 권한이 없고, 그리고 관리단은 이런 관리업체를 상대로 해당 공간에 대한 퇴거 및 인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명도단행 가처분이 인용되면 법원은 이런 주문을 내리게 됩니다. 저희가 했던 사건의 결정문을 캡처한 그림인데요. 채무자는 관리업체를 말합니다. 어느 곳에 위치한 집합건물 지상 1층 관리사무실에서 퇴거하고 이 관리사무실을 채권자 관리단에게 인도하라라는 이런 주문을 내리게 됩니다. 이런 가처분 결정을 받게 되면 강제 집행을 통해서 관리사무실 등의 점유권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강제 집행 신청을 하면 집행관이 용역 직원들을 데리고 나와서 관리업체를 퇴거시키고 관리사무실을 관리단에게 인도하는데 평균적으로 한 1, 2주 정도가 소요됩니다. 관리사무실 등에서 쫓겨나면 관리업체가 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현실적인 수단이 사라지기 때문에 사실상 건물에서의 관리권 분쟁은 일단 일단락되게 됩니다. 두 번째는 관리행위 중지 가처분입니다. 관리업체가 계약이 해지된 이후에도 관리비 징수 등 관리행위를 계속하고 있다면 이를 즉각적으로 중단시켜야 하는데 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관리행위 중지 가처분입니다. 관리행위 중지 가처분이 인용되면 법원은 이런 주문을 내리게 됩니다. 채무자 관리업체는 입주자 등에게 관리비, 주차요금 부과 및 징수 업무 등 관리 행위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주문이 나오게 됩니다. 특히 관리업체가 관리사무실이나 방제실을 점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행위를 이어나갈 때 명도단행 가처분과는 별개로 이런 관리행위 중지 가처분을 꼭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입니다. 관리업체가 권한 없이 관리비 징수 등 관리행위를 계속하는 것은 관리단과 관리인의 정당한 건물관리 업무를 불법적으로 방해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법적 방해 행위의 중단을 목적으로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을 제기하는 것인데요.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이 인용되면 법원은 이런 주문을 내리게 됩니다. 채무자들은 이 건물의 입주자 등에게 관리비, 주차요금 부과 및 징수 등 관리행위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관리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채권자 관리단의 업무를 방해하지 마라
라는 취지의 주문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리고 네 번째, 회계장부 등 문서 인도에 관한 가처분입니다. 통장, 회계장부, 기타 서류들에 대해서 문서의 인도를 청구하는 취지로 가처분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취지의 가처분이 인용되면 법원은 이런 주문을 내리게 되는데요. 별지 2목록 기재에 각 문서를 인도하라 라는 주문을 내리게 되고, 이런 주문이 내려지게 되면 강제집행을 통해서 문서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접강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간접강제란 채무자에게 어떤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 일정한 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명함으로써 심리적 압박을 가해서 채무자가 스스로 그 채무를 이행하도록 유도하는 강제집행 방법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가처분 결정들에 대해서 간접강제 명령이 나오게 되면 관리업체가 해당 가처분 결정을 위반할 시 1일당 평균 5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의 간접강제금을 납부해야 됩니다. 이런 간접강제금까지 감수하면서 불법행위를 지속할 관리업체는 현실적으로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간접강제는 관리업체의 불법점거, 불법적 관리행위를 중단시킬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간접강제가 인용이 되면 이런 주문이 나오게 되는데요. 주문을 보시면 채무자 관리업체는 입주자에게 관리비, 주차요금 부과 및 징수 업무 등 관리행위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관리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업무를 방해하지 마라 라는 취지의 주문이 나오고요. 그리고 제3항을 보시면 이런 1항 기재 명령을 위반하게 되면 위반 일수 1일당 100만원, 그리고 제2항을 보시면 문서 인도에 관한 가처분 결정인데요. 이 2항 기재 명령을 위반할 때에도 위반 행위당 각 100만원을 강제금으로 관리단에게 지급하라고 명하게 됩니다. 오늘은 관리업체가 위탁관리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된 이후에도 관리사무실을 불법 점거하면서 퇴거를 거부하고 관리 업무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어떤 법률적 대응 방법들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이 국면은 전문 변호사의 도움 없이 관리단이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처분 소송과 본안 소송, 강제집행과 간접강제 신청, 그리고 형사고소 등 다양한 구제 절차들 중에서 어떤 구제 절차를 선택할지, 그리고 어떤 순서로 진행을 해야 하는지는 현장 상황과 분쟁 양상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관리업체 측에서는 관리단 임원들이 많은 소송들에 지쳐서 포기하게끔 만들 목적으로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전방위적으로 제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든 관리업체가 이렇지는 않겠지만 만약 이렇게 악의적으로 저항하는 관리업체와 분쟁 중이시라면 관련 소송과 자문에 대한 경험이 많은 전문 변호사에게 최소한 상담이라도 받아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이런 상황에 처해 계신 분들에게 오늘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